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린백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약속드렸다시피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한 유스케이스,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가 어떻게 해서 희소성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바이프로스트 희소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앞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될 바이프로스트 시티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프로스트 시티를 한번 같이 이렇게 오버랩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스테이킹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 들어오신 지 꽤 되셨지만은 바이프로스트는 이제 곧 알아가는 그런 수준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스테이킹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빅딜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이런 베이스 기지는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메인넷이라든지 이런 자체 네트워크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기게 됨으로써 이제 스테이킹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유통량이 제가 최신화는 안 했지만 한 10억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개 중에서 거의 한 절반가량 이상이 지금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디포스가 갖고 있는 그런 혜택들을 홀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받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디포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왜냐면은 대리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싸고 그리고 빠릅니다. 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굳이 뭐 메인넷을 가지고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프로스트가 하는 일은 멀티체인, 그러니까 체인 간의 체인을 연결해주는 그 기능만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중심을 잡는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값싸고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테이킹 하면 또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나요? 당연히 이제 다오가 떠오르겠죠. 네, 다오는 요즘에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로 민주적인가? 이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다수인가? 고루고루 퍼져 있나? 아니면은 하나에 밀집돼 있고 극소수가 이 권력을 휘두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거든요. 원래 좀 블록체인이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2022년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될 것 같은 이 다오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프로스트 자체에는 그게 아직 명시가 되어 있진 않은데,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진행이 되면 아마 비슷한 요건들의 그런 다오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표권처럼 바이프로스트를 홀딩하고 있는 홀더라면 분명히 큰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바이파이 다오가 이미 시작이 된 지가 한 몇 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파이는 이미 다오를 갖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물론 지금 인기는 없습니다. 다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극소수가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극소수가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홀더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은 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내가 투표권이 많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투표를 하지 않겠죠. 네, 그거를 한번 좀 한번 여지를 갖고 다오를 바라보신다면은 그렇게 뭐 이게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어느 뭐 디파이라든지 어떤 블록체인이나 다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 다오인데, 다오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킹이랑 다오를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알아봤고요. 이것은 사실 어느 블록체인이나 통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홀더로서도 사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뭐 유스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잡고 가겠다는 거, 예, 이것을 일단 기반으로 지금 갖고 있고, 이제 메인넷도 곧 나올 거고, 이제 다오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바이프로스트 에코 펀딩이라고 이제 3월 달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 펀딩 같은 경우에는 제 예측인데, 이건 아마 ICO, IDO, IFO 같은 방식과 흡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바이프로스트 네트워크 자체에서, 바이프로스트 시티에서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NFT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증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뭐 하나의 채권처럼 뭐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토큰과 토큰으로 막 교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확한 그런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뎁들을 유치를 할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킬러 뎁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가득 찬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이로써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도 굉장히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BFC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 있는 이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들이 계속 쓰이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프로스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오를 만들겠다, 뭐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나하나만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이프로스트 시티 자체에 굉장히 많은 유스 케이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내가 홀더다, 내가 단타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지언정 홀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반길 수밖에 없는 서비스예요. 바이프로스트 시티라는 게. 그거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 시티의 정점이죠. 이 바이 홀더라는 게, 이 바이 홀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 그 메디움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트랜잭션을 만들거나 내가 트랜잭션을 관리 감독하는 거에 바이 홀더가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죠. 드론처럼 여러분들이 체인러너를 구동을 할 때도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어떤 그런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해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래시논을 이용한 공격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디파이 생태계가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메인넷 블록체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이홀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체인러너도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예를 들 수도 있고, 또는 뭐 바이파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디파이 행위들, 그리고 또 DID 같이 신원 인증, 여기서는 이제 바이프로스트 시티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 경찰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보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처벌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이 바이프로스트 시티를 탈중앙화적으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와칭타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마켓플레이스예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특별할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이제 그 멀티체인을 이용한 기술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타 체인들보다도 훨씬 더 자유자재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기축통화는 뭐겠어요? 바이프로스트가 가장 큰 기축통화 역할을 하겠죠. 바이프로스트 상에서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든지 뭐 오픈시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폴리곤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뭐 여기서 다양한 토큰들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이런 멀티체인을 이용한 마켓플레이스를 굉장히 저는 뭐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오픈시라든지 아니면 국내에는 이제 플레이뎁이 주관하고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요거 나중에 한번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짧게 그냥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좀 특징이 있는 것들을 뽑아왔고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3월 바이프로스트 시티가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홀더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직 살 아파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남들이 이거를 뭐 분양받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고 그런 바이프로스트는 아직은 아니야. 그 뭐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각자 뭐 기반에 따라서 그 이유 근거에 따라서 이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땅에서 뭔가 이제 막 집안 공사를 하고 아파트가 막 올려져. 그러면은 일단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었을 때 그런 뿌듯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홀딩을 하고 있어요. 바이프로스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쓰고 싶잖아요. 민팅을 하든 썸머너를 하든 뭐 여기에서 뭐 스테이킹을 하든 아니면 뭐 에코펀드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는 걸 반길 수밖에 없죠. 그걸 한번, 그러니까 제
뜻을 헤아리시는 분들은 아마 끝까지 같이 가실 분들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제 영상을 그냥 참고하셔서 가질 것은 가지시고 버릴 것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각자만의 그런 생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존중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다음에는 아마 3월 달이니까 그때는 1분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을 기다리면서 다음 분기 그리고 3분기 그리고 크게는 또 22년에 벌어지게 될 그런 퍼즐 조각들을 더 모아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